안녕하십니까. 오인호색 5가지 이야기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보게 된 미술교사 박문철입니다. 이번 전시의 취지는 학교로 찾아가는 미술 전시회로 강화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지역 작가들이 교육기부 형식으로 진행되는 마을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회 우리 지역 학교에 희망을 받아 전시를 하였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 작가님들 한 분씩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듣는 것으로 토크 콘서트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강유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며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문철입니다. 오인호색 5가지 이야기 토크 콘서트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 문인화 작가 이랑 김영선입니다. 토탈공예 작가 고당 강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의 산마을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장분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칠보그림 작가 우영란입니다. 학생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오늘 학생들을 만난다고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애교가 많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진 않지만 학생들이 작가님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보공예는 여성의 장신구로 주로 쓰이는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등의 전통 금속 공예의 한 분야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동에다가 칠보 유약을 올려서 고온의 가마에 구워내는 작업인데 그 색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 번 구워낸 작품은 영구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을 최대한 살려서 칠보 그림으로 벽화 작업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미나를 소재로 하였는데 미나는 옛 선조들이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 내용이 익살스러운 것으로부터 소박하고 복과 평안과 또는 다산을 기원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이 작품 모란은 꽃이 크고 탐스럽죠. 색이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란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궁중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도 평안과 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품 하늘복숭아는 주로 이제 천도복숭아라고 하죠. 그 복숭아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앞으로 칠보 기법을 더 창의적으로 현대화하여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회화의 한 장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영란 선생님 작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이나 어떤 행사에서 학생들 체험활동을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칠보 체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로 가서 제가 도구를 다 준비해 가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특기적성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으로 2시간 정도 시간을 만들어서 수업을 합니다. 반제품을 제가 반지 브로치 같은 거 반제품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칠보 유약을 입히고 또 전기 가마 준비해 간 전기 가마로 800도 올려서 구워내면은 아이들이 하는 작업은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제 식으면은 거기다 접착제로 붙여서 완성을 합니다. 2시간 안에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완성해서 가져가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오니까 더 즐거워합니다. 칠보공예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지루해 한다거나 그런 점은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럴 새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럴 새가 없어요. 네, 굉장히 활동이 분주합니다. 네. 분주해서 어떤 때 보면은 옆에 선생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교실이 산만해요. 설명 감사합니다. 강화도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강화에서 농사도 짓고 낚시도 하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도 건지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시거든요. 강화도 모든 걸 느끼고 강화도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강화도를 그리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은 제가 강화도 보름도에 가서 어부들과 같이 그물을 걷고 나서 그곳에서 회를 먹으면서 공기 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갈매기도 많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자 그럴 때까지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걷었던 그 사람들과 지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성무도 할이라는 곳이에요. 바닷가 풍경을 그리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그림이라 색깔이 밝게 나온 것 같아요. 흰색을 넣어서 여기에 그림을 물감을 얹어서 그린 불투명 피차예요. 근데 이걸 보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생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조그만 손 스케치북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진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문남 선생님 작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의 차이점 좀 더 설명에서 언급됐듯이 학생들에게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는 많이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새는 학교 수업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지 그 이외에 작업을 한다든지 애들이 미술 수업 상황에서 자기가 표현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어떤 화지가 됐든지 간에 뻘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모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박문천 선생님처럼 밑작업을 마띠에를 넣어서 울퉁불퉁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물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투명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를 그렇게 많이 구분해서 하는 거는 요새는 좀 아이들한테 안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나가서 스케치를 한다든지 바닷가에서 놀 때 이럴 때 그림을 그릴 때는 물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애들이 맑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좀 약간 둔탁하게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맑게 쓰는 거는 투명 수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둔탁하게 쓰는 거는 불투명 수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둔탁하다는 거는 바닥에 네. 바닥이 비치지 않는 네네. 겹쳤을 때 네네.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화단에 꽃들이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꽃들을 화사하게 물감만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화 기법 먹물을 사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특히 이 데이지는 5월에 활짝 화단에서 웃고 있기 때문에 한지에 먹으로 선을 다 그린 다음에 색깔을 조금만 넣어서 그 조금 넣은 색깔을 이용해서 수무 담채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표현해 봤어요. 거의 저는 화단에서 소재를 찾아서 꽃그림을 많이 그리는 화가랍니다. 요거는 진달래, 우리나라 국화가 아닌 군의 국화로서 진달래가 많이 피지요. 특히 4월이면 진달래 축제도 있는데 저는 이 한지에다가 먹을 이용하고 색깔을 이용하는 색깔도 그냥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일필일획이라는 몰골법이라는 문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 색깔을 한 번에 아름다운 색깔을 농중담 색깔로 나타나는 그림으로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꽃을 많이 그린다고 그래서 꽃그림 작가라고도 하고 진달래를 많이 그린다고 그래서 진달래 작가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소재를 찾을 때 저희 집 화단에 꽃들을 많이 키운 다음에 그 꽃들을 이용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꽃을 그리면 행복하거든요. 그 그림을 활용해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아까 그 내용 설명에 보면 진달래 작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진달래 작가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그림과 연관된
몇 가지 방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화에는 축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축제에서도 일단 봄에는 진달래 축제, 그다음 개천 축제, 삼낭성 축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 미술 대회를 강화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저처럼 진달래 축제 때 진달래를 많이 그려서 강화를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진달래 작가, 왜 진달래 작가인지 저도 같이 전시를 해봤잖아요. 우리 그 고인돌 축제 때 진달래 그림으로 해서 같이 전시도 해봤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진달래를 그리면 진짜 이뻐요. 저처럼 이쁘지 않나요? 아닌가? 지나친 농담은 삼가해 지나가요.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토탈공의 한지 민속 그림이란 그 한지를 자르고 만지고 구기면서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우리나라 풍속화나 민속놀이 등 옛 추억을 작품에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공예로서 소근육 운동이나 자아 발달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굴렁쇠 굴리기인데 한지를 자르고 만져서 반입체적으로 표현했고요. 작품 주제는 추억 속으로 해서 제가 어릴 때 놀던 그런 모습을 추억을 생각하면서 작품에 승화시켜 봤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닭싸움이거든요. 근데 얘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꼭 이길 거야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닭싸움을 하잖아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서 아마 이기고 싶어서 꼭 그 제목을 썼고요. 이 민속 게임으로 많이 쓰지만 지금 현재도 많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싸워서 발이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릴 때 그런 모습을 추억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강영래 선생님 그 작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작품 화면에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작품 소재는 어디에서 찾고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제목을 정하시는지 학생분들이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주로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주로 자연에서 많이 소재를 얻고 영감도 자연에서 많이 얻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 모두가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명을 질 때는 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작품을 아이들 수준으로 많이 작품명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제목들을 좀 많이 쓰시죠? 이번에 했던 것도 있지만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말뚝박기 이런 옛날 주로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추억을 좀 생각하면서 짓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목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작품을 일단 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 작품명은 뭘 하면 좋을까 하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거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거야. 우리 집 풍경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목을 짓고 그렇게 한답니다.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돌려보는, 회상하는 그런 생각들은 좋은 추억을 쌓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림은 구상과 추상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구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작품을 표현하는 것인데, 추상은 형태가 없고 점선면, 조형 요소를 이용해서 색감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감정을 화면에다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림에서 추상적인 요소하고 구상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죠. 꿈 곁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앞에 이런 말 부분에는 구상적인 요소가 눈에 띄고요. 뒤에 부분 드리핑한 작업과 그 다음에 캠퍼스에 비구상적인 마티에르를 남기고 난 다음에
우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드리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폭풍처럼 질주해서 목표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바탕 화면에는 마티에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탕 화면에 나타나는 마티에르는 내가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으로 색감의 변화를 주어가면서 화면 전체를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시리즈 연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좋은 꿈으로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작가님께서는 그 비구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구상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비구상과 구상의 구분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상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실제로 보이는 사물과 똑같이 표현해내는 것. 그다음에 비구상, 추상이라는 것은 점선면이라는 어떤 조형 요소, 거기에 뭐 형도 변형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화면에 구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또한 공간감을 주어서 그림의 깊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요. 근데 가장 그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목과 매치를 시켜보고 그 작가의 성향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작가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예술 교육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에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태까지 붓을 놓지 못한다고 한 말처럼 그렇게 예술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어느 분야에서나 가장 요구되는 것은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제가 개인전이 있어서 미국 뉴욕을 다녀왔는데 역시 세계의 문화 중심지답게 건축이나 패션이나 공연이나 모든 예술 분야에서 창의성을 가장 높이 인정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도 창의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훈련하여서 세계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소재와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그림들을 많이 그렸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잘 생각해서 소질을 잘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떤 것이든지 꿈을 잃지 말고 앞으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화이팅! 수학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라는 거는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정답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공부를 하든 체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즐기세요. 즐기세요.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마다 용기와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오인호색 미술 전시회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미술 이야기로 다양한 소재와 함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도 여기 작가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기대하며 끝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욱 변화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가님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